선생님, 저는 늘 식사도 조심하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았는데 왜 제 몸에 종양이 생긴 걸까요? 많은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수년 동안 조용히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원인이 매일 반복되는 요리 습관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이 식용유를 사용할 때 아주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을 지금도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진료실에서의 한 아침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매일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노년의 여성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70을 넘긴 나이였고 체구는 작았지만 예전에는 매우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몸이 자주 피곤하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몇 주 동안 계속되는 묵직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이전의 검사 결과들은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몸 안에 악성 종양의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노년의 환자들을 만나며 매우 자주 들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식사도 잘 챙겨 먹었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 안에 많은 질환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너무 작아서 발견할 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세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분열을 계속합니다. 그 과정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충분히 커졌을 때에야 의료 장비로 발견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전의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단지 내부의 변화가 아직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 통계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3사람 중 1사람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심각한 질환을 한 번쯤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환의 발생 사례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검사 결과 수치에는 매우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몸이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 반복되는 소화 불편, 또는 수면이나 몸의 에너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들. 이러한 신호들은 때때로 검사 수치가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쳐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만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식탁 위에서 오랜 습관이 된 행동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년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식생활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의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부엌에서 식용유는 거의 모든 식사에 사용됩니다. 볶음 요리, 튀김 요리, 구이 요리 또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는 다양한 음식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용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몸에 좋지 않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이 너무 오래 가열될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팬을 달군 뒤 기름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 구조가 이미 크게 변형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름 속의 일부 화합물들이 몸에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 신체의 대사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많은 가정의 요리 습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제는 기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튀기거나 볶은 뒤 많은 사람들은 남은 기름을 아껴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합니다. 기름이 다시 가열될 때마다 그 구조는 또 한 번 더 파괴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된 화합물들은 점점 더 많이 축적됩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기름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 가열하게 되면 몸이 처리하기 매우 어려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거의 언급되지 않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식단에서 지방 종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인체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식단에서는 특정 식물성 기름이 매우 많은 양으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지방이 식단에서 지나치게 우세해지면 몸은 장기간의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염증 환경은 많은 원치 않는 건강 문제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의 식사 속에 포함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양 역시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흰쌀, 흰빵, 달콤한 음료,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은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자주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여러 대사 과정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축적됩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그 노년의 여성도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식사에서 흰쌀밥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 부엌에서는 식용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여러 번 다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흔한 일입니다. 내가 몸 안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솔직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해지기 위해 식사를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몇 가지 작은 습관만 조정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해한 뒤 다음 단계는 몸 안의 환경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아주 큰 변화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식사에서 올바른 지방을 선택하고 요리 방법을 조금 바꾸며 하루 식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이 이야기 속 여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의 대화를 마친 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매우 분명한 불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평범하다고 여겨왔던 생활 습관들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혼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많은 노년의 환자들에게 늘 이야기해왔던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인체에는 놀라울 만큼 뛰어난 적응력과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몸 안의 환경을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몸 안의 환경이 계속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자극을 받는다면 세포들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계속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바뀌면 몸의 많은 시스템들이 서서히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일의 식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권한 것은 식사에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식용유를 고를 때 가격이나 오래된 습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기름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몸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기름을 하나 사용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기름이나 들깨 씨앗에서 짜낸 기름, 흔히 들기름이라고 불리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에는 자연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의 균형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과 면역 체계가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꾸준히 공급되면 이러한 염증 상태가 서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높은 온도에 비교적 민감합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볶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가 끝난 채소 요리에 작은 한 숟가락을 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샐러드나 차가운 음식에 가볍게 섞어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름의 자연적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은 온도에서 기름 속 화합물이 변형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때 사용할 기름의 종류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선택 중 하나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과는 지방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분자 사슬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더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 말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볶거나 요리할 때 다른 많은 기름에 비해 원하지 않는 화합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서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로감을 느끼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지방이 때때로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뒤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식용유만 바꾸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식사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식사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흰쌀밥, 흰빵,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식사 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이러한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혈당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조절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변화는 몸의 여러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식사 순서를 조금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밥이나 탄수화물로 식사를 시작하는 대신 먼저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상추, 들깻잎,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매우 적합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기관 안에서 일종의 완충층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채소를 먹은 뒤에는 생선, 달걀 또는 콩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보다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나는 식사 후에 당분이 많은 음료나 지나치게 달콤한 디저트를 줄여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은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횟수를 줄이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 몸이 균형을 유지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의 변화와 함께 나는 또 하나의 간단한 습관도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부드럽게 끓인 채소, 수프 한 그릇을 마시는 것입니다. 당근, 샐러리, 감자, 마늘 같은 채소를 물에 함께 넣어 끓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수프는 미네랄을 보충하고 몸의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같은 미네랄은 세포 안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개선되면 몸 안의 많은 생리적 과정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리 방법과 식사 방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약 3주가 지나자 그녀는 몇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느끼던 묵직한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가짐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생활 습관을 스스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되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낌이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매우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지 몇 주쯤 지난 뒤 그 여성은 재검사를 위해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곤 했고 때로는 눈빛에 피로가 가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고 목소리도 훨씬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식사에서 흰쌀밥을 먹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식사의 순서를 바꾸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며 요리 방법까지 조정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거의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료실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했습니다. 약 3주 정도가 지나자 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식사 후마다 느끼던 더부룩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호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 몸이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이 좋아지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회복 과정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은 단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몸 안에서 매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백 가지 작은 과정들의 결과입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되기 시작하면 다른 많은 시스템들도 점차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몸 안의 에너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짧은 거리를 걸어도 금방 피곤해졌지만 새로운 식습관을 몇 주 동안 유지하고 나서는 숨이 차지 않고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녀가 늘 좋아하던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가을 아침이 되면 그녀는 다시 공원의 익숙한 길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공기 속에서 나뭇잎들은 조금씩 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발걸음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요즘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얼굴빛도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식사 습관에서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자연 씨앗에서 짜낸 기름 한 숟가락을 먹고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바꾸고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고 그리고 매일 간단한 채소 수프 한 그릇을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개선하려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노년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정보를 일상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양에 관한 자료를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습관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몸은 대개 매우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다른 환자들로부터도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자연 압착 오일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빛과 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어두운 색의 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사기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너무 오래 두면 산화가 진행되어 맛과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대체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언제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 같은 다른 기름도 여전히 괜찮은지 묻습니다. 대답은 물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오래전부터 심혈관 건강에 좋은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단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지방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식사를 더 다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기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름은 생으로 먹기에 적합하고 어떤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기에 적합하며 또 어떤 기름은 영양 보충의 형태로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그 여성도 이러한 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식사 방법과 요리 방식, 그리고 몸을 돌보는 방식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습관이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몸도 점차 그 변화에 적응하고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를 시작한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그 여성은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의 바로 그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검사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그녀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건강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걱정과 불안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차분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빛도 한층 밝아지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약 3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습관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자연 씨앗에서 짜낸 기름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는 더 이상 밥이나 탄수화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뒤 마지막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예전처럼 졸리거나 피곤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요리를 할 때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볶거나 높은 온도에서 요리해야 하는 음식에는 열에 더 안정적인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요리가 끝난 뒤 음식에 살짝 섞어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여전히 부드럽게 끓인 채소 수프 한 그릇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당근, 샐러리, 감자, 마늘 같은 아주 간단한 재료들을 물에 함께 넣어 끓였습니다. 그 단순한 음식은 몸에 미네랄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하루를 보낸 뒤 몸을 한결 가볍게 느끼게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러한 습관을 유지한 뒤 그녀는 더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화 기능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밤에 자는 잠도 더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몸 안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몇 계단만 올라가도 금방 피곤해졌지만 이제는 집 근처 공원에서 더 오래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익숙한 공원 길을 산책하던 중 그녀는 몇 년 전처럼 주변의 풍경을 다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의 잎들은 서서히 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공기는 부드럽게 시원했으며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재검진 자리에서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검사 결과의 숫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스스로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이 약이나 복잡한 치료 방법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나서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름 한 숟가락, 조금 더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이처럼 아주 단순한 것들이 오히려 몸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노년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체에는 놀라울 만큼 뛰어난 적응력과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습관들은 짧은 기간의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식사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와 요리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름을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거나 여러 번 다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소량이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식사 방법은 몸이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매우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된다면 몸이 작동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 속 그 여성은 지금도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정기 검진을 위해 내 진료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전히 이러한 작은 변화를 일상 속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몸을 돌보면 몸은 대개 긍정적인 변화로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시각을 조금이라도 전해주었다면 이 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번의 올바른 정보가 누군가가 삶 속의 작은 그러나 중요한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년의 건강과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지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